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김천상무는 포메이션 4-4-2로 운영되며 추상훈과 김찬이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고 있고 이동경이 중원에서 전개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 도중 김봉수, 박수일 등 핵심 자원들이 대거 전역하면서 스쿼드 구성에 심각한 변동이 생겼고 이는 곧 전술 완성도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병 선수들이 대거 선발 출전하고 있으며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수비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정용 감독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에 계획했던 전술 구상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반면 포항 스틸러스는 포메이션 4-3-3을 유지하며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 전개를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재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공격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고 있으며 조르지는 좌측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자주 흔들고 있습니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템포 조절 모두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팀 전술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포항은 시즌 초부터 조직력을 지속적으로 다듬어온 덕분에 현재 전방 공격진의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정교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이호재와 조르지의 연계 플레이가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천은 전역 선수들의 공백으로 인해 전술적 혼선과 수비 불안이 동반되고 있으며 새로운 라인업이 경기 내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포항은 이미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확실한 루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조르지와 이호재를 활용한 좌우 측면 공격은 김천 수비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스쿼드 안정성과 전술 완성도, 최근 흐름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포항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FC 안양입니다. 수원FC는 포메이션 4-3-3을 바탕으로 운영하며 사박이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를 통해 공격 전개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루아는 좌측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돌파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무리 플레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밀함이 아쉬운 편입니다. 중원의 노경호는 활동량이 풍부하나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해질수록 전진 패스 연결이 제한되는 약점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핵심 자원인 안데르손은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이적설에 휘말려 있으며 이번 경기 출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설령 선발로 나선다 해도 동기부여와 집중력 측면에서 예년과 같은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여기에 수비 라인 역시 문제인데 상대 장신 자원들과의 제공권 싸움에서 신체적 열세가 뚜렷하며 박스 안에서의 공중볼 대응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FC 안양은 포메이션 4-4-2 체제를 활용하며 최전방에 못다가 제공권과 마무리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핵심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입니다. 야고 마테우스는 이선 침투와 연계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집중력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안양은 풀백과 윙 자원들이 크로스 빈도를 높여 박스 안타깃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전개하며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공격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데 능한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못다를 향한 크로스 빈도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며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적 구성을 바탕으로 수원FC 수비진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측면에서의 반복된 크로스와 이선 침투가 어우러지며 수차례 유효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원FC는 안데르손의 불안정한 출전 여부, 수비진의 제공권 약점, 그리고 중원 탈압박의 불안정성까지 겹쳐 다방면에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반면 안양은 제공권 중심의 공격 패턴과 크로스 전개에서 전술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못다와 마테우스를 앞세운 공격 구성력이 승부처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완성도와 수비 간극의 미스매치가 맞물리며 안양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제주SK와 대구FC입니다. 제주SK는 포메이션 4-3-3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유리 조나탄이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자원입니다. 남태희는 좌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유연한 전술 수행이 가능하고 이창빈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전환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 체제에서 A매치 휴식기 이전 꾸준히 승점을 확보하며 팀의 분위기와 경기 집중력이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반면 대구FC는 포메이션 5-4-1 체제를 유지하며 수비 위주의 운영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에드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는 위협적이나 활동량과 침투 능력은 제한적인 편이며 이선 자원인 정치인은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빌드업 연결에서는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마스 역시 세트피스 외의 장면에서 연계 플레이가 단조롭게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공격 루트가 쉽게 읽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원정은 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를 통한 장거리 이동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진행되며 이는 선수단의 체력 분배와 후반전 경기 집중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의 미드필더 숫자와 전환 속도는 제주에 비해 부족하고 수적 열세 속에서 중앙 장악에 실패할 경우 수비라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는 최근 상승세 전술적 조직력까지 안정화된 상태로 중원 장악력과 공격 전개의 완성도 모두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대구는 수비 중심 운영에도 불구하고 체력적 열세와 공격 루트의 제한성으로 인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주도권과 컨디션에서 앞선 제주 유나이티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 모두 실점 억제를 중시하는 구조 속에서 언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과 천안시티입니다. 충남 아산은 포메이션 4-2-3-1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와 정돈된 중원 운영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김종민은 침투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를 모두 소화하며 전방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측면의 한교원은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 능력과 오픈 찬스 창출에 특화된 자원입니다. 중원의 손준호는 수비 커버와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아산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은 최근 들어 수비 안정성과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으며 특히 이선에서의 압박과 수비 전환 시 라인 정돈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격에서는 한교원의 좌측 돌파와 김종민의 위치 선정 능력을 활용한 패턴이 주요 루트로 반복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전술적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티는 포메이션 3-5-2 체제를 유지하면서 빌드업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퉁가라는 제공권과 연계 중심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구종욱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침투에 기여하고 있으나 결정력 면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펠리페는 중원에서 패스 전환과 템포 조절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수비 전환 시 대응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안의 수비 라인이 300체제에서 측면 수비 범위가 넓어지며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점입니다. 특히 전방 빌드업이 느려질 경우 상대의 강한 압박에 취약해지고 수비 전환 시 스위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컨볼 대응에도 취약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 아산은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와 조직적인 압박 구조에서 천안시티를 앞서고 있으며 김종민과 한교원을 중심으로 한 전방 연계와 측면 전개가 안정적입니다. 천안은 빌드업 속도와 수비 간격 조절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약점은 아산의 빠른 압박과 침투 패턴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전술 균형에서 충남 아산이 분명히 앞서는 흐름이며 아산의 승리와 언더 흐름을 추천드리는 매치업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부천FC와 서울이랜드입니다. 부천은 포메이션 3-4-3을 운영하며 공격적으로는 빠른 템포의 전환을 중시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몬타뇨는 제공권보다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골 결정력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좌측의 바사니는 활발한 드리블과 컷신을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나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에는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중원의 박현빈은 탈압박과 전진 패스에 능하나 수비 전환 시 반응 속도와 커버 범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천은 세컨볼 회수 이후 빠르게 전방으로 전개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윙백의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해 측면 공간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비 전환 시 센터백과 윙백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찾아오는 시점에는 라인 정렬과 커버 속도가 늦어져 실점 리스크가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랜드는 포메이션 4-4-2를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블록과 빠른 역습에 초점을 맞춘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아이데일은 꾸준한 침투 움직임과 마무리 집중력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며 페드링요는 우측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 연결에 능합니다. 에울레르는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서 왼발킥 정밀도가 높아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직접 득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에울레르의 정확한 킥과 패드링요의 돌파가 공격 전개의 주요 루트로 정착되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장면도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는 블록을 촘촘하게 구축해 상대의 침투 루트를 차단하며 공격으로 전환할 때는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의 뒷공간을 노리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이랜드는 세트피스와 측면 전개에서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무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은 전환 수비 시 반복적인 구조적 불안정과 후반 체력 저하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측면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진 서울이랜드가 부천의 수비 약점을 공략하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충북청주와 성남FC입니다. 충북청주의 포메이션은 4-2-3-1로 김종민이 최전방에서 연계와 활동량을 동시에 소화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좌측의 한교원은 침투 타이밍과 돌파의 강점을 보이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에서는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며 손준호는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템포 조절에는 안정적이나 수비 전환 속도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청주는 권오규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84년생 최상현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팀 전반의 전술 정합성과 조직력이 불안정해졌으며 중원에서의 수비 커버와 수비 간 라인 조율에서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중 집중력 이탈 현상이 눈에 띄며 특히 수비 전환 시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성남FC는 포메이션 3-5-2를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퉁가라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포스트 플레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종욱은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전방 압박과 역습 시 박스 침투 타이밍에서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리페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간수에 능하며 전반적인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경준 감독 체제하에 성남은 빌드업 전개에서 후방과 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수비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압박을 짧은 템포의 패스 전환으로 풀어내는 전술적 디테일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조직력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북청주는 감독 공백 이후 전술 이행력과 수비 조직력 모두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반면 성남은 명확한 전술적 틀과 안정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 팀의 전술 완성도와 운영 안정성 차이를 고려했을 때 성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